매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세상에 살면서 매핑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그램 있죠.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거. 이거는 그 매핑이라는 게 단어가 항상 존재를 해요. 샤플링도 마찬가지로 그 매핑 말 그대로 연결시켜 준다는 건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은 처음에는 상품 매핑, 하나는 주문 매핑.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게 주문 매핑인데, 그럼 매핑을 왜 해야 되냐면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과 샤플링과 연결. 항상 샤플링은 가운데 있어요.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과 샤플링에 그러니까 샤플링에 등록한 상품을 가지고 쇼핑몰에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거든요. 연결이. 그러니까 이게 쇼핑몰이면 이게 샤플링이에요. 그러면 이 연결선이 생기는데 이게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근데 왜 이런 선이 생기냐면은 증거예요. 샤플링을 통해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했다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을 샤플링이 알까요? 직접 등록한 걸. 대표님이 샤플링 몰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상품을 막 등록해요. 그걸 샤플링이 알까요? 네, 몰라요. 근데 샤플링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선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대표님께서 A 상품의 18번째 쇼핑몰 상품 등록에서 상품을 등록하는데 이 연결선이 어디 있냐면 A 상품에서 21번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대표님? 21번. 네, 쇼핑몰 상품 수정.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연결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연결 정보. 이거를 여기 21번에서 삭제하면은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될까요? 이 선을 삭제하면 뭐만 남죠?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과 샤플링에 등록한 상품만 남아요. 그러면 이 상품 샤플링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정보가 있죠. 이게 연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본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연결선을 지우면 상품 품단종, 수정, 그리고 정보값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간혹가다 질문 주시는 내용 중 제일 많은 게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 등록을 많이 들어보셨죠? SEO 뭐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 등록을 위해서 샤플링으로 상품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에 바로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샤플링에서 품단종이 되나요? 혹은 상품 수정이 되나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끝이에요. 이거 알면은 A에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이거와 연결돼 있거든요. 끝이에요. A 격파 끝. 네. 그러면 모든 네. 이 샤플링의 가운데라는 거는 도매매와 또는 도매국가 그러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 마켓과의 가운데 지점에 있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에다 제가 제품을 올리고 네. 그러고 나서 샤플링이랑 연결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수동으로 도매매에서 가져온 거를 매핑은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랑 제가 그냥 따로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리고 나서 그거를 샤플링에다가 연결은 안 된다는 거죠. 매핑은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을 샤플링이 모르는 건데 여기 등록하고 샤플링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다 모든 게 다시 뭐 수정이나 이런
됩니다. 근데 이 연결선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끝판왕이에요, 매핑에. 예, 매핑 끝판왕이 상품 매핑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발생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처럼. 그냥 생으로 했어요. G마켓 하나 열어서 엑셀 다운로드 받고 했는데 평소에 그냥 쓰다가 이제 이런 걸 만났을 때 여기와 뭔가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상품 매핑을 해요. 이 상품 매핑하면 네, 매핑을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이걸 할 수 있는 게 A의 25번이에요. 이러면 이제 개별로 등록해서 이거를 연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 더 쉽게 하려면 A의 2번, A의 3번 상품 대량 수집 자동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주문 매핑은 어차피 배웁니다. 네, 상품과 주문 매핑의 끝판왕. 예. 네. 21번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삭제가 있었잖아요. 예.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삭제.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 예. 매핑 라인을 지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 기능은 왜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유는 샤플링에서 쇼핑몰에 매핑 라인을 안 지우고 품절 전송, 삭제 전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일괄 삭제하려고 샤플링을 통해서. 예, 예를 들면은 A의 21번에서 이 요가 링이 보이시죠? 이 상품이 예를 들면 아로마 디퓨저 이게 있어요. 근데 전송 상태가 쇼핑몰 상태인데 쇼핑몰 상태는 삭제죠. 예. 근데 삭제면 어차피 상품이 없는 건데 이게 샤플링 A의 4번에서 봤을 때 이건 삭제인데 찌꺼기처럼 이렇게 남아있죠. 좋은 예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이거 어차피 삭제인데 눈에 안 보이고 싶다. 왜? 몰 상품 코드를 클릭해서 실제로 쇼핑몰에 등록해서 봤을 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 쓰려고 여기서 얘를 이 우측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선택 삭제 눌러주시면 이게 끊겼죠. 연결선이.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을 누르면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는 그 카페 가시면 카페 메뉴 중에 샤플링 활용과 팁에 보시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왜 이 매핑 정보를 쇼핑몰 상품을 삭제한 다음에 지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샤플링 활용과 팁. 너무 고급 질문을 주셔서 예. 마켓에 등록된 상품 샤플링에서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 여기에 보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아주 친절하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을 때 이강인처럼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때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네네. 그 샤플링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는 네. 그거 직접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샤플링 사용 안 하고 도매매 예. 물건을 가져갔다 직접적으로 올릴 수도 있네요, 그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샤플링 뒤에 아까 대표님이 도매매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매매. 아까 대표님이 방금 질문 주신 게 도매매에 있는 상품 그냥 쇼핑몰에 바로 등록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게 품단종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매핑 정보가 품단종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A21번이. 그래서 이 A21번 검정색 메뉴 있죠. 이렇게 볼드 처리된 이런 메뉴들은
이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포함해요. 기능들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심플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막 기술 막 이런 게 좋은데 체력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뭐 운동을 보면 그래서 상품을 정확하게 가져오고 정확하게 등록하고 실패권은 버리고 또 가져오고 등록하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많이 해보셔야 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되셨을까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고급 질문이죠. 네, 저희는 체력 확보를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격파를 해나갈 텐데 이 내용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제일 질문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요. 보통 뭐냐면 옵션 명 수정하는 거 안 하는데 옵션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옛날에 옥션이 원래 이런 오픈마켓 구조가 아니라 경매 구조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 이런 상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표가가 100원인데 옵션가가 만원인 거. 예, 아주 저희 선배님들께서 쇼핑몰 1세대 선배님들께서 이런 전략을 쓰셨죠. 대표가 100원 혹은 10원으로 해놓고 옵션가를 만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옵션 가격에 대한 제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옵션가가 또 뭔지 또 어색해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계셔서 옵션가가 뭐냐면 네이버에 가서 도매매에 가서 옵션가의 진수를 보기 위해서 페이크삭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옵션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상품명에 페이크삭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옵션가가 많을 것 같은 건 딱 봐도 이런 거죠. 옛날 옥션 경매 시절의 대표 이미지인데 이 상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션을 선택을 해보면 어떤 거는 그냥 정상가인데 대표가인데 어떤 거는 여기 써있죠. 플러스 1000원. 예, 그러니까 3100원 대표가로 살 수 있는데 이 10쪽 더신 페이크삭스 10쪽은 3100원이 아니라 옵션가를 더해진 4100원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옵션가에 대한 제한 정책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거 10원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10만 100원 10원이에요. 10만 10원.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게 옵션가 제한 정책이 나옵니다. 이 옵션가 제한 정책에 마켓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부분이 뭐냐면 대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대표가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원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플러스 50%까지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표가가 만원이면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 100% 뭐 이런 게 옵션가 제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어디서 많이 뜨냐면 G마켓, 옥션, 11번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옥션,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이런 쇼핑몰에서 이런 옵션가 제한 정책이 발생을 하죠. 그럼 옵션가 제한 정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편리한 방법이 이걸 버린다. 네, 200% 정답이죠. 버린다.
아니면 정말 이 상품을 등록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옵션 추가 금액이 있는 상품은 미사용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옵션의 상태가 판매 중 아니면 품절로만 알고 있는데 미사용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샤플링에 가서 아무 상품이나 하나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해당 상품은 옵션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옵션 부분에 보면 미사용이라고 있죠. 미사용을 하면 없는 옵션으로 됩니다. 옵션을 삭제하지 않고. 네. 그럼 옵션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100개를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그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범위를 넘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사용 정책을 해주시면 되세요. 미사용이라는 게 쇼핑몰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쇼핑몰에 보이지 않는 옵션 정책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쓰기 위해서 보류하는, 그러니까 삭제는 아니고 보류, 요거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될 수 있으면 최근에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단일 상품, 상품 등록 2.0처럼 최근에는 옵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단일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품 위주의 등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인터파크는 마이너스 플러스 옵션 정책이 있을까요? 없죠. 아니요. 마이너스 옵션은 생겼어요. 마이너스 50%. 하지만 플러스 옵션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되나요? 10원 해놓고 100만원 하셔도 돼. 옵션을. 이제 대표님 막 소본에서 연락 오겠죠. 네. 옛날 사람이 나타났다고. 네, 그래서 인터파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터파크를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버리거나 그러면 왜 도매국에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나요? 도매국은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이트인 거예요. 그 상품을 끌어오다 보니까 끌어와서 장기이식이랑 똑같거든요. 그 상품 끌어와서 G마켓에 이식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저기 지금 네. 보통 제가 보면 옵션 정책에 금액이 걸리니까 추가 옵션으로 2단계 걸어서 금액 올려서 하는 판매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방법 가능하고요. 만약에 아까 대표님께서 지금 주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반 옵션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추가 옵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추가 옵션.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 상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만년필 쪽에서 이런 게 많은데 만년필을 하나 판매할 때 추가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년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인, 선물 포장, 부속품, 펜촉 이런 게 추가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이 옵션에서 상품에 옵션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추가 상품이라는 구성으로 빼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도매매 상품을 샤플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기화라는 걸 4주차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옵션이 원상복귀가 돼요. 옵션 명칭이. 원래 기준 명칭으로. 그거는 아직 수정이 안 돼서 그게 문제점이고 만약 이거를 하시려면 샤플링에서 내가 추가 구성을 만들고 싶은 상품을 복사를 하세요. 그 복사한 상품을 추가 상품을 넣어주세요. 옵션에. 그럼 이건 동기화가 안 됩니다. 복사 생성한 거는. 복사 생성하게 되면 데이터 값 이름이 틀려져가지고 동기화가 안 되는 거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그 복사 생성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상품 내부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네, 이 상품이 제휴정보 코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건 도매매 상품이다. 그러니까 마치 넌 국적이 대한민국이다. 이걸 표시하는데 상품을 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네, 복사했죠, 방금. 상품 하나 복사해서 검색을 누르면 상품이 복사한 상품이 위에 거고 이거는 원본 상품입니다. 그럼 복사한 상품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근데 복사 상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 네,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예,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 국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 그렇게 복사해서 쓰게 되면 네.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따로 걔를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복사할 때 원본 상품의 언더바에서 복사한 상품 코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돼요. 수정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원본 상품 코드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검색이 됩니다. 왜? 앞에 언더바 있는 거 안에서 검색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검색해서 뭔가 수정하거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터파크에 등록을 하시면은 대표님들 정신건강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너무 힘드세요, 위에 게. 왜냐,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거에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선택을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시간을 옵션을 수정해서 등록할 시간에 단품일 상품을 등록할 시간을 버리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 3번 내지 4번을 택할 거예요. 옵션을 열심히 해서 수정해서 올렸는데 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단품인 상품 아니면 조금 더 소싱이 가능한 도매매 신제품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왜? 도매매 신제품은 1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2년 된 24기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다 처음 보거든요. 기회가 평등해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는 거는 나중에 가시면 다 수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예요. 옵션에 대한 거. 맞죠? 그리고 저는 이거 한번 볼게요. 모델명 항목에 등록 불가인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비슷한 얘기가 상품명에 특수문자가 있다. 이런 거 좀 실패건이 많습니다. 네,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엑셀 안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일까요, 대표님? 네,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특수문자, 상품명이 1번. 네, 예, 맞아요. 이제 적응되셨죠? 그러면 1번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당연히 상품명으로 바로 가셔야 되겠죠. 상품명 오류니까. 보면은 상품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상품명의 특수문자가 무엇일까요? 슬러시? 별표. 예, 이거예요. 이건데 와일드카드라는 건데 이걸 지워주셔야 됩니다. 뭘로 지울까요? 바꿀까요? X. 감사합니다. 예. 끝. 근데 만약 이게 1000개다. 그날 친구 못 만나죠. 이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다 수정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화면 출력 부분을 1000개로 맞춰주세요. 화면 출력을 1000개. 검색 버튼 누르면 이 화면에 1000개면 1000개가 쭉 나옵니다. 나오고 좌측에 보면 선택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쭉 선택이 돼요. 예, 선택이 되고 그리고 엑셀 저장을 할게요. 네, 엑셀 저장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자주 쓰는 거니까 대표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뭘 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그 도매매 상품 코드가 됐든 샤플링 상품 코드가 됐든 이 코드만 복사를 할 거예요. 이 코드만. 예. 방금 특수문자 때문에 실패가 났던 이 코드 이것만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끝. 어렵지 않죠. 실패건 중에 상품명이 특수문자인 것만 검색해서 이 고객사 상품 코드만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면 F기초관리에서 열행 변환관리라고 있거든요. 이 기능을 많이 쓰실 거예요. 열행 변환관리. 말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값을 변환 버튼을 누르면 가로로 바꿔줍니다. 왜 가로로 바꿔줄까요? 샤플링에서는 가로만 검색이 되니까. 예, 별거 없어요. 앞부분은 그냥 실패건 상품 코드를 엑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만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검색한 거를 그럼 얘 상품명에 있는 별표를 다 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걸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상품명 관리 여기입니다. 네, 상품명 관리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사 상품 코드로 검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방금 수정했던 게 이 상품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생깁니다. 일괄 자동 변경. 그러니까 엑셀에서 찾기 바꾸기 기능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엑셀을 안 쓰고 하는 거라서 상품명에 바꾸기를 할 거예요. 바꿀 문자열이 슬러시거든요. 슬러시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은 그냥 슬러시를 아무것도 없이 하면은 이게 다 붙여서 이렇게 돼요. 없어지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바꿀 문자열에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띄워지거든요. 일괄 변경하면 상품 선택해서 일괄 변경 해주면 상품명에 있는 게 날라갔죠. 또 남아있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엑셀을 쓰지 않고 특수문자가 날라갔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별표죠. 근데 핑크돼지가 걸리죠. 핑크돼지 상품은 다 별표 핑크돼지라고 돼 있거든요. 좋은 공급사입니다, 대표님. 상품이 괜찮은 것보다 많이 팔려요. 정말 특이한데 이렇게 해서 일괄 변경 누르면 핑크돼지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바꿔준 걸 선택 일괄 수정 버튼 눌러서 싹 바꿔주시면 끝나요. 일괄 선택 수정 누르면 다 수정됐고요. 이렇게 해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게 힘들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정말 버리고 다른 상품을 찾는 거예요. 계속 공급자를.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훨씬 더 매출이 훨씬 잘 나와요. 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네, URL 부분 있네요. 이미지의 잘못된 URL.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잘못된 URL이 있다. 그럼 실패 메시지에 URL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면은 제 계정이네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 이미지에 잘못된 UR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감사합니다. 네, 1번입니다. 상품 상세 정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다 상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1번 클릭해서 상품 상세 정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측 끝에 있죠. 상세 설명. 여기서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상세 설명 편집 부분을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소값이 http 돼 있어가지고 이게 상세 설명에 대한 이미지 값인데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네,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URL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글로 돼 있긴 한데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해볼게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장 버튼 누르고 불필요한 정보값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표님. 그리고 이 상품이 안 좋은 이유가 판매자의 배송 정보 정책은 있는데 실제로 상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이 상품 등록해도 고객이 상세 설명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주문이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X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네. 그래서 봤더니 이 상세 설명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값들 때문에 등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이 뜬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버린다, 두 번째는 여기 부분은 img src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삭제를 해주세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뭐 상세 설명을 쓸 수 있는 값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서울시 영등포구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미지에 대한 주소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세 번째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좋아요. 최근에 이슈가 많은 상품이죠. 예, 샤워기 헤드. 예, 보면 도매매 상품 상세 페이지 내부에 공급사 정보가 있는 경우 어떡하나요? 네, 이때는 무시한다. 두 번째 수정한다인데 무시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정을 하시려면 카페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 교환 보이시죠? 카페 교환에서 네, 여기를 좀 참고를 해주세요. 만약에 공급사에 있는 그 공지사항을 대량으로 삭제를 하시려면 도매매 공급사 공지사항 대량 삭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대표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실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 보조 배터리라고 있거든요. 이 상품이 도매매에 있는데 정말 재밌게도 상품 안에 소비자가가 적혀 있어요. 32,000원. 근데 제가 3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왜 주문이 들어왔지? 전화는 안 했는데 이번엔 네, 요런 상품이에요. 소비자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연습 빠르게 돌려보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런 거 보다 보면은 약간 자기네들의 고객센터랑 여기로 전화하고 막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올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고객센터나 이런 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보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금 교환을 하셔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안 올리는 게 좋나요? 네, 안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돼서 아니면 그 상품 버리고 다른 상품 또 보시고 요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면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보복을 빼주세요. 그러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위랑 동일합니다. 대표님 상품을 가지고 다른 대표님들도 많이 이제 연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노천명 대표님 오늘 오셨나요? 네. 이걸 열걸. 이게 판도라인데. 이걸 열어서 여기도 똑같죠? 옵션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카테고리 그리고 로그인 실패 판매 수량이 없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 중에서 해결되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해결 안 된 것만 올리셨어요? 해결 안 된 것만 올리셨을까요? 로그인 그거는 해결됐고 다른 거는 안 됐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주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옵션 재고 수량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옵션 재고 수량 항목은 1개 이상.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옵션 재고 수량 항목은 1개 이상으로 입력해 주세요. 요건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감사합니다, 대표님. 1번입니다. 옵션 재고 수량에 관한 내용이고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옵션 정보 한번 보면은 옵션 값은 없는데 옵션이 사용함이죠. 이 상품은 복사해서 이제 도매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도매매 가서 검색을 해보면 도매매 가서 검색을 하면 이 상품이 품절일 확률이 크죠. 상품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상품 조회가 됐죠. 근데 왜 옵션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공급사의 잘못이에요. 상품을 품절을 하려면 상품 품절을 해야 되는데 옵션을 품절을 했어요. 싹 다. 떡을 안 준,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상품은 품절이에요. 그래서 재고 수량 항목은 1개 이상 입력해 주세요. 요런 실패건이 뜨면 이 상품은 실제로는 품절인데 저런 식으로 해놨구나. 왜 이렇게 하냐면 도매매에는 안 팔고 도매국에만 팔려고. 근데 사실 도매매 그냥 품절 걸으면 되거든요. 도매국 그냥 팔 수는 있는데 아직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 공급자 같아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대표님들도 이제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공급사들도 초보 공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이 옵션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고요. 상품 상세 정보 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얘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조회한 객체 재사용을 하기 위한 체크 리턴 여부 오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인데 리턴 오류가 많이 뜨네요, 대표님.
보면은 카테고리 1번, 2번, 3번, 4번 3번. 네, 감사합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3번이 샤플링 표준 매핑이죠. 그럼 상품 정보 안에 있는 표준 매핑 값이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 매핑 클릭해서 보면 그래도 매핑 정보 값이 있을 거예요. 보면 11번가 있죠. 근데 자전거 튜닝용품의 속도계 다기능 이렇게 돼 있죠. 자전거 튜닝용품 속도계 다기능. 왜 뭐가 문제지? 11번가에 가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카테고리가 있는지 보려면 11번가에서 카테고리에서 자전거 레저 자전거의 튜닝용품의 속도계 또 뭐였죠? 속도계 다기능 다기능이 있나요? 네, 카테고리가 통폐합됐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과거 카테고리인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생성. 예, 맞습니다. 이때 직접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거를 카테고리 등록하는 데서 찾으셨잖아요. 방금은 지금 11번가 직접 들어가서 찾으셨고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예. 네. 거기서도 보이는 거죠?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로 여기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를 그러면 제가 올릴 때는 네네. 예, 카테고리 나오잖아요. 매핑 한다 해가지고 예. 그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니요, 차라리 등록해보고 이렇게 뱉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필터 던져 놓은 다음에, 왜냐면 미리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냥 던져서 등록되는 건 버리고 등록 안 된 것들만 취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택하고 할 수 없는 거 과감하게 버리고, 예, 그리고 상품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손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 옥션. 네, 옥션 부분 보면은 로그인은 대표님 판매 수량이 없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품절인데 그렇게 하는 거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 블로그에 글 쓰듯이 이미지를 직접 첨부하지 않고 뭔가 주소가 복잡한 게 있죠. 그거를 저희는 HTML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직거래를 유도하는 거나 URL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제가 대표님 계정의 실패권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공급사가 자꾸 자기네 홍보를 해요. 거기와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런 거죠. TGO 캠핑인데 TGO 캠핑 제품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네, 1번이죠. 네, 1번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네, 캠핑용품인데 상세 페이지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닫고 싶어지죠. 뭘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얘를 정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상세 설명 편집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 실제 이미지를 놓고 보면은 얘를 수정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보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뜬 팝업 창이 있고요. 이 팝업 창을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캠핑 특가 TGO 캠핑 매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네, 그쵸, 이미지죠.
여기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는 뭐만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거를 다 제외한 이 이미지만 필요해요. 버리세요 그냥. 이걸 볼 때 이미지 와이드 또는 이미지 sr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만 남겨놓고 그 위에 있는 건 지우세요. 아니면 저는 어떤 걸 보고 알았냐면 이렇게 이 이미지에 대한 주소값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놓고 다시 상세 설명 편집 부분 누르면,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거는 안 보일 뿐이지 이 공급사의 홍보 영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뭐 캠핑 매트, 뭐 캠핑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미지 정보값, 이 상품 상세 설명만 필요한 거예요. 예, 매트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삭제하고 얘 저장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 등록이 끝나요.